고려의 수장이 누군지 알아왔느냐? 고려의 수장은 바로 강감찬이라 하옵니다. 소배합은 고려의 상원수가 강감찬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으로 움찔하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어요. 소배합은 강감찬이 지혜롭고 노련하면서도 강단이 있고 배포가 크단 것을 알고 있기에 강감찬과 자신이 붙으면 자기가 질 수도 있단 걸 수많은 전투를 통해 만난 적장들과의 싸움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고려의 강감찬은 지혜와 노련함, 용맹함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자란 걸 소배합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배합은 부하 장수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전략으로 고려와 싸울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던 게 고려의 상원수가 누군지 알고 난 후에 전략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경험치가 부족한 장군이 상원수가 된다면 고려군과의 전면전을 각오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상원수라면 전면전을 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고 전쟁 경험이 많은 소배합은 판단한 거죠.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의 역량이란 것을 잘 아는 소배합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려의 수장이 누군지 알아오라고 부하들에게 먼저 지시를 하였고 강감찬이란 것을 듣자마자 놀라서 고려와의 전면전을 피하게 됩니다. 나는 고려와 전투를 하러 온 게 아니다. 고려의 황제를 잡으러 온 것이다. 우리는 개경으로 바로 진군할 것이다. 1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황제만 잡겠다는 소배합의 전략을 들은 부하장수는 의외의 판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소배합이 강감찬의 겁을 먹어서 이러한 전략을 세운 건가 싶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소배합은 과거 삼수채 전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고려를 전멸시키는 거라며 고려의 수장 강조를 잡느라 고려군을 전멸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 것에 상당히 아쉬워하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소배합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부하장수가 침묵을 깨고 답답하단 듯 말하길 도통 우리가 거란의 최정예 부대 10만을 이끌고 압록강까지 건너온 것은 고려를 완벽히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왕만 잡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십니다. 사실 누가 봐도 소배합의 전략은 과거 소배합이 해오던 행동과 상당히 달랐고 오히려 부하장수들의 말이 타당해 보였죠. 이 말을 들은 소배합은 어금니를 깨물며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부하들에게 말하길 그대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강감찬이란 자를 잘 안다. 그는 여우처럼 노련하면서도 사자처럼 용맹하고 뱀처럼 간교하면서도 호랑이처럼 날쌔다. 그럼 그와 전면전을 하겠다? 라더니 고개를 옆으로 가로저으며 그럴 시간과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개경으로 직행할 것이니 더 이상 말을 보태지 말라. 라고 자신의 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배합의 뜻이 확고한 걸 알게 된 부하들은 그렇게 소배합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소배합이 이미 강감찬의 이름 석자를 듣고 적잖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을 눈치 빠른 부하들 몇몇은 이미 간파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고려군의 사기와는 달리 거란군의 사기는 벌써 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공격하고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고려였는데 이번에는 최정예 군사 10만을 이끌고도 전면전을 피하는 소배합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장수들은 고려군과 맞붙었다가는 자기들의 목숨도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어요. 이와는 반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고려의 진영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거란군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격파할 생각에 차라리 빨리 쳐들어와라 기대할 정도였죠. 강민첨은 검차부대를 훈련시키며 이번만큼은 거란의 기병들을 검차로 완벽히 막아낼 생각에 기대되었죠. 모든 검차가 한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더 빨리 움직여라. 대열을 유지하라. 강민첨의 호령에 맞추어 군사들은 검차를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계속적인 훈련에 열중하였고 강민첨은 과거 전투보다 더 빨라지고 더 완벽해진 검차를 이용하여서 거란을 완벽히 물리치겠다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깃발을 든 기병들 또한 일사불란하게 연습하고 있었으니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마음에 새기면서 거란의 최정예 군대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강감찬은 훈련에 열중하는 군사들에게 단호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고 말하기를 전장은 지옥이다. 아비규환이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명에 파묻혀 당신들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믿을 것은 오로지 너희의 옆사람이다. 열과 손을 맞추고 발을 맞추어라. 숨소리도 맞추어서 한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강감찬의 호령에 맞추어 기가 산 군사들은 창과 방패를 땅바닥에 치면서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란의 출정에 대비하여서 완벽한 준비를 마친 강감찬은 거란군이 기존과 같이 흥화진,
통주, 곽주를 거쳐 서경으로 올 거라 예상해 흥화진에서의 첫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어요. 흥화진은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나쳐야 하는 곳으로 과거 거란의 2차 침입 때 양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곳이었죠. 소배합은 과거 흥화진에서 패배했던 기억에 이번에는 흥화진을 우회해서 가고 싶었지만 강감찬은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소배합이 흥화진을 직진하지 않고 우회해서 갈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서 흥화진을 감싸고 도는 삼교천에 이미 고려의 군사들을 매복해 놓았던 것이죠. 고려의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우회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던 소배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삼수체에서마저 약 1만 2천여 명의 군사가 튀어나와서 맹렬히 공격을 해대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강감찬의 철저한 준비성에 혀를 내두르는데요. 심지어 강감찬은 삼교천의 지형이 좁아지는 곳에 소가죽과 밧줄을 이용해서 냇물을 막아놨다가 거란군이 쳐들어오자 일시에 물을 터뜨려 거란군이 정신없어 혼란한 틈을 타서 복병을 돌격시켰기 때문에 이미 삼교천에서부터 거란군의 패색은 점점 짙어만 갔어요. 강감찬이 삼교천에서 거란을 무찔렀다는 단순한 이야기만 나오는 고려사 세가와는 달리 강감찬 열전에는 한겨울에 수공을 펼쳤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흥화진에 이르러 기병 1만 2천 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후에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성동 쪽에 큰 냇물 삼교천을 막고 기다려 적들이 오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놓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는 내용이었고 역사가들은 이것을 삼교천 전투라 부릅니다. 물론 음력 12월 10일은 양력 1월 24일로 1월 한반도 북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최고 영하 10도, 최저 영하 24도로서 이런 추위 속에 소가죽과 밧줄을 이용하여 삼교천에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이 가능한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확실한 건 삼교천에서 강감찬이 매복시켜 놓은 1만 2천여 명의 군사가 거란군들을 크게 격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시작부터 강감찬과 소배합 고려와 거란의 싸움에서 소배합과 거란은 강감찬과 고려의 비교도 안 될 만큼 형편없는 실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삼교천의 전투에서 실패한 소배합 주력군은 고려의 성곽과 군사들을 피해 남진을 했지만 강감찬도 이를 눈치채고 말았는데요. 1차 공격 이후 2차 공격이 없는 걸 보고 의아하게 여긴 강감찬은 부하들을 시켜 거란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게 하였고 척후병들은 거란군이 남진한다 보고하자 강감찬은 이들이 황제 현종을 노리고 개경으로 향한다고 확신하며 말하길 개경을 직접 공격하려는 것이다. 폐하를 잡으러 가는 것이다. 이 거란놈들을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 부원수 강민첨, 그대가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향하는 거란군을 요격하도록 하라. 그렇게 부원수 강민첨은 고려군을 이끌고 자주 내구산에서 거란을 따라잡아 크게 무찌르게 되는데요. 서경에서 주둔 중인 걸로 추정되는 조원 또한 마탄에서 거란군을 공격해 무려 1만 명을 전사시켰습니다. 마탄은 과거 제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지체문과 탁사정이 이끌던 고려군이 거란에게 패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조원이 대승을 거두면서 서륙전을 하게 된 셈이었죠. 이처럼 소배합이 개경으로 향하는 길은 강감찬의 지휘 아래 출격한 부하 장수들에 의해 가는 족족 길목이 막힐 수밖에 없었고 강감찬 군대의 추격이 두려운 소배합은 더 빠르게 개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강감찬조차 두려울 수밖에 없던 게 현종이 강감찬의 군대에 힘을 실어주고자 개경에 있는 군사들까지 모두 데려가라 해서 개경에 남아있는 군사가 얼마 없었던 건데요. 이군 6위 45령으로 구성된 고려 중앙군 중 전투 부대인 보승 21령, 정용 16령이 강감찬을 따라 북쪽으로 따라왔고 개경에는 국왕의 친위군인 응양군 1,000명, 용호군 2,000명을 주축으로 한 7령 즉 7,000명 정도만 남아있었기에 개경 주변의 경기 주영군 2,000명, 서해도의 주영군 5,800명이 가세한다 해도 다 합쳐서 15,000명의 병력만으로 소배합의 10만 대군과 싸우기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은 병마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개경을 돕게 하였고 현종 또한 성 밖의 백성들을 거두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청야 전술을 펼쳐 거란군을 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종의 청야 전술에 직면한 소배합은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비겁하게도 철군하겠다고 서신을 보내어 현종을 떠보는 한편 정찰대를 보내 개경 수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공격을 다시 이어나가려고 했죠. 이렇게 비열한 작전을 쓰는 소배합은 현종에 의해서 큰 코 다치게 되는데 현종이 응양군과 용호군의 정예부대 100명을 선발해 소배합이 보낸 정찰 기병 300명을 전멸시킨 거죠. 이렇게 현종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데 이어 김종현의 추격군까지 접근해오자 소배합은 결국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배합이 회군했다는 소식을 들은 개경성 안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거란군이 돌아갔다 하오.
우리가 거란을 이긴 것이오. 개경성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도망친 거란군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만세를 외치고 환호성을 질렀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현종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회군하는 거란군을 전멸시킬 참으로 거란군이 개경으로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귀주에 머물고 있던 강감찬은 돌아오는 거란군을 괴멸시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의 맹활약이 펼쳐질 남은 3회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